오늘의 보험 핫이슈, 암보험 가입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입니다. 이미 가입을 하셨겠지만 가입했다고 정말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제대로 여러분의 가족력에 잘 맞춰서 가입을 하셨는지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보장 범위와 보장 금액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 전문가님,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3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부독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다. 여기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별에 따라서 더 많이 발생하는 그 암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발병률은 조금씩 달라지게 마련인데 자, 오늘의 핫 이슈가 가입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보험은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시는 거죠. 나 가입했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얼마만큼 내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지도 보셔야 되고 어떤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도 챙겨보셔야 할 텐데요. 자, 남녀로 구분을 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남자는 아마도 이게 뭐 술, 담배를 하시거나 또 식습관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만 1위가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오. 순서로 발병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가 갑상선암, 2위가 유방암이고요. 네. 자, 3위가 대장암 순으로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확률을 가진 병명을 내가 얼마만큼 보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던 뭐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네. 그게 내가 아닐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가입했다고 끝이 아니니 지금의 내 증권이 얼마만큼 보장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꼭 짚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참 겁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저희 4명이서 방송에 나오고 있고 여기 이제 스튜디오 안에 FD 친구들이 있거든요. 다 합하면 6명이 있는데 3명 중에 1명이라면 이 중에서 2명은 2명이 암에 걸려서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암보험이야말로 탄탄하게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호연 전문가님. 네. 암에 걸리면 이제 분명히 병도 병이지만 치료비가 걱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금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면 평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연봉의 2배는 해야 된다. 뭐 1억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뭐가 정답일까요? 많죠. 너무나도 의견도 많고요. 전문가분들도 저희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다들 생각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암보험 가입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가입해야 끝이 나는지도 네. 알려드려야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릴 건데 평균 암 치료비가 이제 평균적으로 나와져 있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위 암이 이제 간암인데 간암이 보통 한 6천만 원 이상, 그리고 췌장암도 6천만 원 이상, 그리고 여기에 폐암 같은 경우에 4천만 원, 담낭암 4천만 원 해서 제일 갑상선암 1,100만 원대까지 와. 다양한 이게 치료비가 이게 평균적으로 이제 통계치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3천만 원이 과연 정답일까요? 4천만 원이 정답일까요? 정답이란 건 솔직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MC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의 연봉의 2배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이 가장 밀접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암 치료를 다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향후 치료비도 향후 치료비의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생계 유지 비용, 내가 경제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나의 이런 케어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기냐 안 생기냐의 이런 향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소득이 끊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암 진단금으로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하더라도 생활고에 이렇게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이 현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당 수술을 할 때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회당으로 받을 수 있는 회당 치료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지만 이 일회성 진단금과 더불어 향후 치료를 받을 때마다 회당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비 특약을 꼭 같이 준비를 하고 적어도 나의 1년 소득
그 이상은 진단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그나마 가장 제일 현명한 암 진단금의 준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청자분들 가입하신 보험 증권 한번 살펴보십시오. 증권의 맨 첫 장 보면 이제 여러분의 성함, 나이 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주요 담보가 얼마 있는지 딱 옆에 써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 증권을 좀 살펴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암 진단비가 얼마, 무슨 수술비가 얼마라고 써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보험 증권 스마트폰으로 찰칵 찍으셔서 샵 8181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생방송 중에 세 분의 전문가께서 샅샅이 살펴보실 여유가 있으니까 꼭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희 전문가님, 지금 조 전문가님께서 뭐 진단비는 이 정도 준비하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진단비 말고 또 우리가 체크해 볼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닭다리를 먹느냐, 내가 목 부분을 먹느냐 그 차이인 네. 것 같은데요. 나도 닭다리 먹을 줄 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준비한 암보험에서 예를 들어 지금 진단율이 높은 갑상선암의 진단이 됐는데 네. 내가 일반 암으로 이제 2천만 원을 준비를 했을 때 여기에 갑상선암도 과연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분류를 해놨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뭐 소외감, 유사암, 일반암. 일단 소외감에 대한 부분은 유방암, 자궁암, 네. 방광암, 전립선암, 대장전막 내암까지고요. 그리고 유사암은 또 이제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암들을 일반암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암보험을 준비할 때 정말 준비해놓고도 내가 이 정도 금액을 받으려고 준비했나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도록 그 분류에 따라서 진단비가 과연 얼마 나오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저 그림 보니까 빨간색이 유사암인데 갑상선암, 제자리암, 뭐 경계성 피부암 이런 게 유사암인 거잖아요. 그러면 유사암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일반암 진단비가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다 하면은 거기에 한 10%, 20%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나 암 진단금 3천만 원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유사암으로 분류된 그 암에 걸리시면 10에서 20%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일반암 3천만 원 준비하셨으면 300에서 600만 원 정도만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박주연 전문가님, 네. 뭐 이렇게 뭐 대장 전막 내암 정도가 일반암에 들어가는 게 좋다.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고요. 이거 정도만 신경 쓰면 될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 증권은 일반인들이 사실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깨알같이 자세하게 막 너무 많이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충 보시고 나 진단 자금이 한 5천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여기서 함정이 많이 받으신 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라고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조금밖에 못 받으신 분들이 보장이 너무 적었다라고 이제 불만을 토해내게 되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해감에 대한 보장의 진단 자금을 이게 내 일반암 진단금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을 보시면 네. 고해감이라고 해서 뇌암, 뼈암, 혈액암과 같이 그 주요 장기를 도려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고해감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진단 자금을 따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 고해감에 걸리시면 일반암 진단금을 받고 또 고해감 진단금을 따로 받으시게끔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고해감 진단 자금은 일반암보다도 진단금이 커요.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암 보험이 5천짜리야. 네. 그러면 그게 5천의 대상 범위가 고해감일 수도 있는데 이걸 자꾸 일반암으로 착각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해서 정확하게 내 일반암 진단비가 얼마인지를 보셔야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사암 네. 또 혹은 소외감일 때 각각의 항목별로 얼마를 받는지를 보셔야 정말 발병하고 나면 네. 그때 가서는 뭐 보험 가입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누구를 원망한들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가능하실 때 꼭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좀 더 준비하시면 되는 거니까 잘 활용을 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부족하면 여기서 이제 망했어 이게 아니라 조금 부족한 부분 보완하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와 친한 교통캐스터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 아버지가 피부암에 걸리셨었어요. 그런데 일반한 진단금 5천만 원만 보시고 5천만 원을 받겠다라고 상상을 하셨지만 그 옆에 이제 괄호치고 유사암 100만 원 이렇게 그렇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치료비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상황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보험증권 찾아보시고요. 02-6676-022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 전문가님. 네. 좀 전에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는 좀 이제 뭐 항암 치료 방법이 좀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특약도 있을까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네. 머리가 안 빠지는 네. 치료가 나왔다. 오. 네, 그게 뭐냐면은 항암 치료가 굉장히 이 독한 성분을 몸속에 넣어서 네.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건데 암세포와 더불어 저희 신체의 이런 면역 세포까지 다 파괴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게 1세대 화학항암 치료였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안 빠지는 치료, 입술이 갈라지지 않고 피부가 갈라지지 않고 자 표적항암 치료라고 해서요. 아,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만 표적해서 골라서 공격하는 항암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네. 이미 더 앞서서 3세대 치료까지도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오. 네,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치료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뭐 진단금을 많이 준비해서 내가 암보험을 잘 준비해서 암 치료하는 데 비용적인 부분은 걱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몸이 힘들어지고 그 치료받는 고통은 솔직히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편안한 치료법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걸 과연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치료, 편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항암 치료제 특약이 네. 요즘 암보험 특약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최대 보장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연간 받을 수 있게끔 네. 새로운 암보험이 이렇게 출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암보험 이미 잘 가입했다라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네. 더 편안하게 내가 진짜 암 치료를 받더라도 누구보다 편안하고 부작용 없이 받으려면은 이런 부분도 내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다시 한번 증권 꺼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 보험 핫 이슈가 암보험 한 번 가입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였잖아요. 바로 이게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아무리 탄탄하게 보장 범위도 넓게 준비를 하셨다고 해도 이 표적 항암 치료제에 관련된 이 특약은 지금 새롭게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챙겨 가신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조금 더 든든한 그 언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02-6676-022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희 전문가님, 그런데요, 이 표적 항암 치료제라는 게 어쨌든 뭐 암세포만 이렇게 표적해서 죽이는 거고 또 연간 치료비도 많이 드는데 뭐 보험에서도 보험금을 크게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험료가 당연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반전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류해 놓은 어떤 진단금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보험료도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표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그 일반 암에 대한 부분과 네. 유사암, 아까 갑상선암이 포함됐던 분류인 네. 유사암 부분,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항암 치료비. 이거를 각각 1,000만 원, 유사암 1,000만 원, 일반암 1,000만 원, 네.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제를 3,000만 원, 항암 치료제를 1,000만 원으로 구성을 해서 네. 단순하게 암 진단금 플랜만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30대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년 납의 100세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2만 원이 채 되질 않습니다. 아. 여성분이 2만 원, 남성분이 19,000원. 네. 예,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26,000원 거의 비슷비슷하죠. 네. 그리고 50대 분들은 36,000원, 3만 원.
이게 오. 아무래도 그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이라면 네. 그리고 기존의 암보험을 갖고 계셨는데 그 보장 금액을 조금 더 넓히게 이제 크게 하길 원하신다면 이렇게 암 진단금 플랜만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 표를 보셨을 때 이게 뭐 단순히 1,000만 원에 얼마가 들어가느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네. 일단 뭐 저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네. 전문가와 상의를 하게 되시면 내 소득에 맞게 그리고 내가 뭐 가족력이라든지 그 외에 필요한 부분에 맞게 적절하게 금액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암 뭐 2천만 원일 때 뭐 유사암도 동일하게 2천만 원까지 준비할 수 있는 곳, 네. 뭐 최대 얼마까지 준비할 수 있는 곳 이런 거를 전부 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표를 보니까 50세 남성분이어도 지금 3만 원대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기존에 암보험 가입하셔서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유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혹은 표적 항암 치료제 관련 그 진단금을 좀 받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추가해서 가입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암보험이라는 게 한 번 가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특약들이 진화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꼭 필요한 특약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지금 보험증권 보시면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현 전문가님,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암이라는 게 참 한 번 걸려서 이제 진단금 받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재발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의학 기술이 발달을 했고 또 건강 검진을 생활화하다 보니까 초기에 이렇게 발견을 해서 치료가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례로 제 고객님 중에 한 분이 그 초기 혈액암에 걸리셨어요. 아. 그래서 고혈감 진단비를 네. 1억 2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오. 그리고 연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네. 치료가 마무리가 되셨어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그 1억 2천만 원 어디다 쓰셨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셨는데요. 왜 그러셨는지 들어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네. 월세를 달달이 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내가 재발을 하게 되면 아. 왜냐하면 이제는 암 진단을 받지 못하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네. 뭐 보험 가입을 추가로 걸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재발을 하게 되면 그걸로 치료비를 충당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때 정말 너무 좋은 플랜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암에 대한 치료나 그러니까 발병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네. 반대로 치료도 손쉽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암이 더 이상 뭐 생사를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젊을 때 발병해서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질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암 보험도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입하셨던 암 보험은 그냥 한 번 발병했던 암에 대한 진단만 했었다면 2010년도 초반에 2차 진단 특약이라는 게 나와서 네. 한 번 더 발병하는 2차암에 대한 보장을 해드렸어요. 네. 근데 그때는 자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원발 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최초의 발생암과 어떤 특성이 다른, 그러니까 새롭게 다른 암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처음 발생했던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돼서 발생을 했을 때만 보장을 해드리는 네. 어떤 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두 가지 특징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장이 안 됐죠.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진화를 해서 네. 지금은 재진단암 특약이라고 특약을 가입하게 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발암, 전이암, 그리고 잔존암, 그리고 동일한 부위에 다시 한번 재발하는 재발암까지 네. 어쨌든 몸에 발생한 암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이런 혜택이 있고요. 네. 더불어 저희가 기존에 2년마다 지급을 해드렸던 그 주기가 최근에는 1년으로 당겨졌어요. 그래서 더 자주 받으실 수가 있고 장기 투병 시대에 아까 월세를 받는 것처럼 좀 더 손쉽게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는 혜택 또한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암만 반복해서 그동안 지급을 해드렸던 특징이 있었다면 네. 이제는 기타 피부암, 또 전립선암, 갑상선암을 재진단암 범위에 넣어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특약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 하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준비를 하셔서
글쎄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동안 어쨌든 한 번은 만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빠져나갈 수 없게 더 이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게끔 완벽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네, 지금 이 진단금이라는 게 한계가 뭐냐 하면 딱 최초 1회만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암이라는 게 재발도 되고 전이도 되다 보니까 2차 암이라는 특약이 생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게 만약에 뭐 간암이 걸렸다가 간암이 또다시 재발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꼭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게 걸리는 게 맞아요. 아니라 그냥 잔존할 수도 있거든요. 요럴 때 받으실 수 있는 게 바로 재진단암 특약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 저희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0266-0222-0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보험증권 좀 살펴보고 계시죠? 아마 보셔도 조금 해석하시 어려우실 거예요. 보험증권을 스마트폰으로 찰칵 찍으셔서 샵 8181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호연 전문가님, 재진단암 진단비를 이제 준비한다고 했을 때 뭐 연령대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뭐 범위라든지 뭐 유리한 부분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이제 재진단암이라는 이 부분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세부적으로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재진단암 속에도 아까 앞전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암도 분류를 해놨다 이 부분 기억하시나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암도 저희가 또 일반암, 소외암, 그리고 유사암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것처럼 이런 재진단암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서 저희가 설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계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일단은 30대 그리고 40대 그리고 50대 이렇게 기준으로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계 내용 보시면은 일반암, 유사암, 재진단암 그리고 신재진단암이라고 이렇게 진단비 특약은 4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 이 일반암과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암보험 상품이다 보니까 이 재진단암 이 특약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같이 설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호에 맞게 내가 증권 열어보니 나 일반암 진단금이랑 유사암 진단금이 너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끼시면은 같이 추가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재진단암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100만 원, 10만 원 최소 금액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재진단암 진단비 자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신재진단암이라고 보이시죠? 네. 이 신재진단암 특약이 이 암 중에서도 유사암 부분을 보장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반암 그리고 소외감이 아닌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이런 부분과 같은 유사암 부분도 잔존암이나 이렇게 재발을 했었을 경우에 네. 이렇게 진단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특약이 이 신재진단암이다. 그래서 2천만 원 그리고 50대는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고요. 치료비 특약도 이게 새로 나온 특약이어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말기암 호스피스 병동 들어가신 분들 네. 고액의 치료비 드니까 그 또 치료비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2천만 원 연간에 받을 수 있게끔 또 치료비 특약이 새로 나왔고요. 그리고 암 통증 이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또 받을 때 연간 또 100만 원씩 또 치료당 받으실 수 있게끔 또 나온 새로운 또 치료비 특약이어서 기호에 맞게 또 나의 가족력 이런 것들 다 체크해 보시고 기호에 맞게 이렇게 넣어서 설계를 한다면 밑에 보이시는 보험료와 같이 30대는 2만 원 그리고 남성 10,000원 그리고 40대는 46,000원에서 남성은 33,000원 그리고 50대도 여성분이 46,000원 그리고 남성분이 62,000원으로 그렇게 많거나 크지는 않은 보험료로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 부담이라는 것도 참 큰 부분이죠. 왜냐하면 보장 범위가 크고 금액이 커도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납부를 못하면 이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적절한 보험료로 잘 설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재진단암 특약이라는 걸 좀 새롭게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도 부담 적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보험 핫이슈 암보험 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샅샅이 알려드렸는데요. 중요한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암보험 가입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평균으로 암 진단비를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는 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봉의 2배 정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보장 범위입니다. 일반 암 보장에 어떤 암이 들어있는지, 특히 대장 점막내염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네, 표적 항암 치료 특약이라는 게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사사지 살펴보시고 샵 81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재발했을 때, 전이 됐을 때 재진단암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2년에 한 번씩 지급받으실 수 있었던 부분이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의 보험 핫이슈, 암보험 가입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암보험 냉장고 정리 정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026676-0229번 생방송 중에 무료 전화 열려 있으니까 계속 전화 주시고요. 여러분의 보험 증권 찍으셔서 샵 8181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